화면도 보이고. 네. 다시 말할게. 어쨌든 첫 번째 유형은 이제 함수 하나 주고 위에 점 주면 저희가 기본 전략은 뭐다? 접선의 기울기를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훈이가 뇌를 4번이나 치네. 약간 지훈이가 액션이 커요. 보면 점도 막 이렇게 씻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유형이고, 그러니까 얘는 어쩌면 새로운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이구나. 일단 그럼 유형별로 전략들을 다 세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 필기해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두 번째 유형은 여러분들이 이미 예상하는 유형이야.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는 왔다 갔다 유형이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뭐를 준다? 역시나 함수 한 개는 줄 겁니다. 왜? 다시 말하지만 접선이라는 거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야. 어딘가에 접해야 되거든. 어딘가를 이렇게 접해야 되니까 자, 함수가 나올 거고, 자, 이번에는 거꾸로 뭐가 나온다? 접선의 기울기가 나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겠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자, 여러분들 혹시 느낌 와? 그럼 저희가 접선의 기울기가 나올 때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될까요? 왔다 갔다니까. 반대로 뭐를 구하면 될까? 위의 점, 접점을 구하는 걸로 가면 되겠죠. 다시 1번 유형은 위의 점이 나왔을 때 기울기를 구했잖아. 그럼 반대로 기울기를 주면 어쨌든 접선이란 말은 접하는 점이 있어요. 100% 있습니다. 그 접점을 구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면 이제 그 접점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야. 접점 구하기. 그리고 이 접점을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뭐 A, FA라고 둔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왔다 갔다는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구하자면 도함수에 A를 대입하면 이것도 기울기를 주거든. 근데 기울기가 나와 있다면서. 즉 이렇게 식을 세우면 이제 A를 구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필기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쩌면 공부하실 때 1번과 2번은 서로 왔다 갔다 반대 상황이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쓰자면 전략도 서로 반대인 거예요. 위의 점이 나오면 기울기를 구하면 되고, 기울기가 나오면 위의 점을 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풀러 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풀었던 페이지 바로 다음 장에 보시면 관련 유형이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117번 문제 한번 좀 풀어볼 시간 드릴까요? 사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총 3가지 유형을 배울 건데 두 번째 유형까지는 좀 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1분 30초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주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접선을 구할 건데 접선의 기울기를 줘. 기울기가 2래요. 그럼 저희는 반대로 위의 점을 구하자는 거예요. 원래 하던 대로 식을 세우시면 A 값을 구할 수 있고, 또 역시나 점 알고 기울기 알면 식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위의 점이 중요해요. 위의 점이. 이 학기 때 정말 한번 일 한번 내봅시다. 생각보다 수학도 너네 처음 그 떨림보다는 훨씬 나아요. 여기는 생각보다 꽤 재밌게 할 수 있는 파트고. 자, 기울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풀면 되는지. 자, 1분 30초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이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첫 문제니까 간단하게 그림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에도 역시나 이렇게 시가나 보이죠? 여러분 다시 말할게. 무조건 접선 관련 문제는 시가나가 나올 겁니다. 왜? 거기에 접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얘는 2차 함수고 저희가 대충 그릴 줄 아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자, 이번 문제는 재밌는 게 우리한테 그 다음에 주어진 게 아까처럼 위의 점이야 기울기야. 어떤 접선이 있는데 기울기만 주겠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제가 대충 제 맘대로 이거를 기울기가 2짜리라고 제 맘대로 두겠습니다. 즉 여러분들 지금부터 뭐 해야 돼? 얘를 옮겨서 기울이지 않고 옮겨서 이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어딘가 있으니까 나왔겠죠. 실제로 한번 제가 옮겨볼까요? 자,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기울이지 말고 잘됐다. 요런 기울기를 알려준 문제야. 이런 기울기가 2짜리인 접선이 있나봐. 자, 이 접선 구해봐.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저희의 전략은 뭐다? 자, 1번의 반대 상황이니까 전략도 반대로 세웁니다. 그럼 기울기를 알면 여러분들은 뭐를 세우면 돼? 이 위의 점, 만나는 접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점을 한번 구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x값만 a라고 주면 됩니다. 왜? 어쨌든 y값은요 굳이 우리가 b라고 둘 필요가 없는 게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돼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제가 필기한 거에서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떤 식을 만든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a라고 빌려와서 썼지만 이제 위의 점을 알게 됐거든. a, 뭐식이라고. 그리고 도함수에다가 저 위의 점을 대입하면 얘도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근데 위에 읽어보시면 기울기를 알고 있잖아요. 즉 이거 두 개가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즉 a 값이 얼마다? 자, a 값이 2가 되고요. 자, a 값을 알면 이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y 값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뭐야? 기울기 알고 한 점 알면 식 만들 수 있게 없게? 식 만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공식으로 쓰는 거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평행 이동하듯이 쓰시면 요게 곧바로 이제 공식으로 접선의 방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정리해 보시면 y는 2x 빼기 5다. 자,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세요. 자, 이게 두 번째 유형인 기울기 유형입니다. 네, 기울기 유형. 그리고 기울기를 주면 반대로 위의 점을 구할 겁니다. 그리고 식은요, 원래 하던 대로 식을 세우면 돼요. 도함수에다가 위의 점을 넣어도 기울기고요.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까 같다라고 색 세우면 a 값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 끝난 친구는 오른쪽에 120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One more time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풀어볼 시간 1분 40초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시간계 나와 있고 기울기가 나와 있고 접방 구해봐라. 뭐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1 학생은 이제 이 문제 못 풀어요. 사실 또 방금 문제는 고1도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식 세워서 연립한남 판별식 문제로. 근데 이제 3차 함수는 뭐 판별식을 못 쓸 거니까 못 풀겠죠. 고1 학생들은.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 여러분 한 30... 오늘 뽕 못 치겠네. 35분 남았습니다. 차를 안 타기 때문에 35분 남았습니다. 네. 원래 학원에 있을 때는 대충 시간 봐서 꽉 채워요. 물론 이제 그 원래대로 제가 준비한 스케줄이 끝나면 마무리 지을 건데 일단 만약에 좀 안 끝나면 10시까지 해야겠죠. 지훈이 약간 액션이 오늘 좀 크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학습권을 제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미워할 게 없는 게 여러분 이게 권리야 여러분들한테. 아시겠죠?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한테 꼭꼭 씹어서 지훈이 학원에서도 뭐요? 오케이 그렇긴 해. 오케이. 자, 혹시 정답 나온 친구 있을까요? 근데 혹시 여러분 이게 정답 몇 개 나오세요? 하나 나올까? 2개 나온 친구 존재하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제가 왜 그걸 미리 안 말해줘요? 여러분들이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A가 2개 나왔을 거야. 그 말은 정답이 2개란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첫 번째 유형에서는 사실 그럴 수가 없는데 오늘 설명드린 두 번째 유형부터는 이제 2개 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일단 푼 다음에 간단하게 어떤 상황이길래 이제 그게 가능한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한번 배운 대로 가보자면, 자 이번 문제도 뭐가 나와 있다? 역시나 함수 한 개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 접하는 접선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이번에도 뭐가 주어진다? 기울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즉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때는 어느 누구도 이게 몇 번째 유형인지를 안 말해줘. 내가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아, 기울기 유형이구나. 자, 두 번째 유형이니까 자, 저희의 전략은 뭐다? 위의 점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점의 x값만 a라고 빌려오시면 되고 y값은 대입해서 자동이겠죠. 위의 점이니까. 그 다음에 원래 하던 대로가 뭐냐면,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위의 점을 알 때는요 어떻게 했냐면, 도함수에다가 위의 점을 대입하면, 즉 이것도 뭐다? 접선의 기울기가 맞고요. 이번 문제는 기울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즉 이게 지금 2차 방정식이라 a 값이 몇 개 나와요? 뿔마이 2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자 쌤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 문제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따로 풀어야 돼요. a가 마이너스 2일 때 얼마죠? a가 마이너스 8인가요? 따로. 그리고 두 번째 a가 2일 때 얼마죠? 따로. 이렇게. 그리고 물론 기울기는 처음에 공통으로 주어진 거니까 기울기는 둘 다 써도 되는 겁니다. 지금 기울기는 공통이잖아요, 둘 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시가나, 여기서 시가나,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얘가 이제 왜 가능한지를 한번 간단하게 소개드려 볼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왜 기울기를 주면 하나가 아닐 수 있을까? 자, 위의 점 유형은 얘들아, 위의 점 유형은 딱 그 접점을 줘버리는 순간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들아 사실은요, 기울기를 줬단 말은요, 여러분들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직선이 한두 개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봐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4라는 게 사실은 무수히 많아. 기울기는 사실 애초에 기울기 자체가 하나가 아니에요. 저런 기울기는.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그림도 한번 그려드릴게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 얘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 곡선 또 말하지만 저희가 도함수의 활용을 배우고 오면 얘 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빠르게 그려드릴게요. 요런 상황이야. 요런 그래프란 말이야. 자 그럼 이 그래프 혹시 저 빨간 색깔을 딱 떼서 들고 오면 접하는 선 몇 개 그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혹시 2개 가능할 것 같으세요? 보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해볼까? 저 접선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한번 접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저 기울기랑 똑같은 접선이 아래쪽에 하나 더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한 A가 2개인 게 뭐냐면, 이제 와서 보니까 아마 왼쪽이 이거 같고요, 오른쪽이 저희가 이거를 구해온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울기 관련 두 번째 유형은 정답이 2개일 수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2개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2개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21번부터 저희가 쭉 이어서 베이직선까지 이 기울기 관련 아주 유서 깊은 유형들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저희가 지금 푼 위의 두 문제는 기울기를 대놓고 줬지. 역시 그거 아세요? 보통 기울기를 대놓고 줄 때가 많아, 약간 간접적으로 줄 때가 많아요. 어떻게? 기울기는 보통 대놓고 절대로 안 줄 겁니다. 이번 시험에도.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몇 가지 유형들을 정리해 볼게요. 어떤 것들? 기울기의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자 타이틀 제목은 자 기울기의 자 간접적인 표현. 크게 4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이번 혹시 문제에서 어떤 단어에 밑줄 그을까요? 이번 문제는 어디에도 기울기 말이 없지만, 그렇죠, 첫 번째 용어는 뭐다? 평행할 때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자 어떤 접선이 얘랑 평행하대요. 여러분 평행하단 말은 예로부터 기울기로 해석하면 어떻단 얘기예요? 기울기가 뭐다? 서로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끊고 기울기가 얘들아 얼마나 얘기일까요?
얼마란 얘기일까요? 기울기가 얼마? 그리고 요 자리가 다들 기울기인 건 아시죠? 그래서 기울기가 3이라는 말을 이렇게 준 겁니다. 이해돼?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평행이란 말 나오면 기울기를 주고 싶은데 그냥 안 주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두 번째 간접적인 표현 한번 소개해 드려 볼 건데, 자, 최신 기술을 좀 활용해 볼게요. 자, 기울기의 간접적인 표현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다? 자, 보시는 것처럼 수직이란 말. 사실 얘는 저희가 쉬는 시간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지. 수직일 때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럼 수직이란 말도 기울기를 주는 거 맞아요? 자, 대답을 하는 친구만 하니까 제가 한번 호명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자, 아진아, 그럼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채팅창에 서버든 한번 해보실래요? 얼마란 얘기일까요? 수직이래, 얘랑. 그치. 자, 여러분들이 이것도 아까 앞장에 해봤지만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일반적으로 수직일 조건이 뭐냐면요, 기울기끼리 곱한 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그래서 8분의 1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마이너스 1인지를 알아와서 기울기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평행은 중2 때 배우고요, 수직은 고1 때 새롭게 배우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베이직생 가봐. 자, 이거 말고도 한 두 가지가 더 책에 나와 있거든요.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필기해서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는 여기 몇 쪽이죠? 66쪽입니다. 자, 66쪽 오셔가지고 12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 12번이 있는 유형 39번이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기울기 관련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 그리고 여기 안에도 기울기가 나와 있게요, 안 나와 있게요? 여기 안에도 기울기가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자, 한번 기울기 구해 보실래요? 이 문제는 기울기를 얼마라고 주는 문제일까요? 자, 한번 칠판에다가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다? 얘는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평균 변화율 할 때 해본 적 있죠. 두 점을 주는 유형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유형? 자,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까지 끊고, 혹시 여러분들 기울기 구할 수 있으신가요? 기울기? 그쵸. 자, 어떻게들 구한다고요?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평균 변화율 할 때 그 평균 변화율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아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똑같더라 라고 하면서 설명드렸고요. 자, 이런 식으로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거 맞아요. 즉 계산해 보시면 기울기가 2라는 말을 이렇게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위에다가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게 두 점을 주면요, 저희는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것,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는 게 세 번째 유형입니다. 자, 한번 계산은 안 할 거야.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그냥 안 주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유형이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참고로 유형 40번도 기울기 관련 두 번째 유형 관련 문제입니다. 자, 밑에 한번 쭉 보시면요, 자, 1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세 문제가 다 같은 문제인데요. 자, 15번 문제. 이것도 혹시 안에 들어있는 기울기 보이세요? 자, 질문. 이 문제 안에는 어디에 기울기가 들어있을까? 여러분, 기울기가 얼마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혹시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를 하는 걸까? 그치. 자, 기울기의 간접적인 표현 네 번째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1차 함수 식을 줍니다. 그쵸? 이번에는 아까처럼 뭐 평행이다, 수직이다, 뭐 두 점 안 줍니다. 대신에 이 곡선과 이 직선이 접한대요. 즉 다시 말하면 저 직선이 접선인 거야. 그리고 자, 우리가 1차 함수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어디가 기울기다? 여기 앞에 x의 개수가 기울기 맞아요. 즉 이 문제는 뭐다? 어쨌든 기울기를 주고 싶은데 기울기를 그냥 안 주겠다라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네 가지가 이제 기울기 관련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뭐 이거 말고 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이 네 가지가 가장 유명한 네 가지니까 이제 아마 실제 시험에도 기울기란 말을 그냥 안 줄 겁니다. 뭐 평행할 때 혹은 뭐 수직일 때 혹은 두 점을 주고 네가 구해봐라 혹은 이렇게 식을 주고 이렇게 시간이 들어있으니까 꺼내봐라 뭐 이렇게 꺼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제가 실제로 문제를 안 풀 겁니다. 왜냐면 두 번째 유형도 사실은 쉬워요.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자, 마지막 세 번째 유형까지 소개드리고 자, 오늘 수업 끝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아까 여기 필기했던 페이지로 돌아와서 자, 세 번째 유형을 빠르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간단히 정리하자면 자, 첫 번째 유형은 뭐다? 위의 점을 줄 때입니다. 위의 점을 주면 대빵 쉽습니다. 왜? 도함수에다가 대입하면 기울기를 줘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인 자, 기울기를 줄 때야. 근데 얘는 1번과 같이 공부하세요. 왔다 갔다 상황이야. 그럼 1번에서는 위의 점을 주면 기울기 구했잖아. 그럼 거꾸로 기울기를 주면 위의 점을 구하는 거예요. 원래 똑같이 하시면 위의 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 자,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아마 도함수에 활용하는 동안 이런 필기를 가끔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냥 이제 공간이 부족하면 여러분 따로 이제 노트라던가 혹은 뭐 이런 포스트잇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간단하게 필기를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 필기는 내가 쓴 필기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 필기를 흰 종이에다가 한번 써봐. 이거를 좀 쓸 줄 알길 바래요. 이런 식의 흐름을.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용은요. 또 쓰겠습니다. 또 여전히 함수로 나와야 돼. 또 말할까? 왜 나온다고요? 접선은요 혼자서는 못하는 말이야. 접하는 게 있어야 돼. 그런데 자, 세 번째 유형.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제 오늘 위의 점을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면 세 번째 유형을 미리 저는 알고 있잖아. 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점으로 알고 있으면요. 세 번째 유형은 위의 점이 아닌데 바깥점인데 이것도 위의 점처럼 푸는 친구들이 생겨요 갑자기. 그러니까 점만 나오면 막 너네도 모르게 그냥 도함수에 대입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형은 뭐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바깥점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 얘는요 제가 좀 이따가 또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이 3번은 바로 밑에다가 한번 그림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또 역시나 미지의 함수가. 그런데 이번에 있는 요 점은 여러분들 위에 있지 않고 이렇게 바깥에 있는 한 점을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써. 이 바깥에서 이 함수에다가 접선을 그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차이점 이해되세요? 위의 점이 아니라 바깥에서 접선을 긋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자, 이럴 때 그럼 이제 어떻게 푸는지 자, 역시나 한번 전략을 써 드릴 테니까 얘는 조금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한번 필기해 보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역시나도 문제를 보시면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와서 요 필기를 다시 보시면 아, 그런 느낌이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 친구의 기본 전략은 또 생각보다 아까랑 비슷하게 시작을 해요. 첫 번째. 어쨌든 저쨌든 저희는 위의 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의 점에다가 문자 하나 빌려 쓰면 되겠죠. 뭐 A라던가 위의 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위의 점을 알면요. 이어서 뭐를 구할 수 있게? 우리가 위의 점을 할 때는 도함수에 대입해도 돼요. 바깥점을 대입하면 위의 점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위의 점을 이렇게 둔 다음에 저희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도함수에다가 위의 점 A를 대입하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보면 알겠지만 지금 얘는 위의 점도 그렇고 기울기도 그렇고 둘 다 A에 관한 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식 자체는 안 예뻐요. 그래서 일단은 쭉 따라가면 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위의 점을 알고 기울기를 알면 우리 식 만들 수 있게 없게? 점 알고 기울기 알면 식 만들 수 있겠지. 이론상. 그리고 아까 이것 때문에 아까 제가 점 알고 기울기 할 때 공식처럼 하라고 했잖아. 여기서 공식을 쓸 겁니다. 어떻게?
일단은 평행 이동하듯이 여러분들이 식의 뼈대를 세우면 되고 기울기 자리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의 뼈대를 세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아마 얘는 A에 관한 식일 거예요. 왜 다 위에가 온통 A거든. 점도 A, 기울기도 A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안 써본 게 뭐야? 지금 바깥에 있는 점을 안 써먹었잖아. 이 B, C를 위의 식에다가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A를 구하면 끝나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흐름부터 필기해 드리겠습니다. 얘도 어쨌든 도입부는 두 번째 이용과 유사해요. 위의 점을 뭐라고 둔 다음에 위의 점을 두는 이유는 그래야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앞에서 미분계수랑 같은 말은 위의 점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의 점을 두고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식의 뼈대를 세우고 그 바깥점을 대입해서 A를 구하면 이제 끝나는 문제예요. 자, 한번 관련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좀 빠른 친구는 그 뒤에 아까 말했지만 그 캡처 기능을 좀 활용해 보세요. 기왕 하는 거. 자, 여기 있죠. 12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풀어볼 시간 안 드리고 첫 번째 문제는 주도하에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를. 자, 한번 잘 듣고 이런 느낌이구나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은 문제를. 자, 이번에도 마지막에 묻는 게 뭐야? 어쨌든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첫 번째 활용이 접방을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분을 이용하면. 그런데 자,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 자, 많이 틀리는 비법 보여드릴까요? 자, 시간계 나왔죠. 함수. 그리고 어떤 친구들, 자, 얘는 필기하지 마세요. 점이 보이자마자 들떠가지고 미분한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해서 기울기 구했다. 이래서 끝내면 이거는 맞을까 틀릴까 얘들아?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이러면 틀립니다. 자, 이유가 뭐야? 자, 그럼 질문 1,0은 저 함수 위에 있나요? 1,0은 저 함수 위에 있을까? 자, 실제로 위에 문장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로도 나와 있고요. 또 아까 제가 또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 사실 말로 안 나와 있어도 저희는 알 수 있지. 왜? 위에 있단 말은 여러분들이 얘를 대입하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 얘들아. 한번 1,0 대입해봐.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거든요. 즉 그 말은 뭐다? 위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때는 일단은 문제를 잘 읽든 이렇게 위에 말로 나와 있을 거야. 문제를 잘 읽든 혹은 잠깐 대입을 해서 이게 위의 점인지 바깥점인지 꼭 체크해 줘야 돼. 알겠지? 어쨌든 이번 유형은 세 번째 유형 바깥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까 제가 필기한 게 어떤 말인지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어떻게 하자? 자, 첫 번째는요. 어쨌든 위의 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위의 점을 A라는 문자 빌려와서 이렇게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자, 위의 점. 그리고 두 번째, 어쨌든 위의 점을 왜 알아야 되냐면 위의 점을 알아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뭐를 가지고? 위의 점을 알면 대입하면 주거든요. 즉 A를 대입해 보시면 기울기가 2A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이렇게 기울기 알고 한 점 알면 식으로도 좀 구할 줄 알아야 돼 했던 게 이것 때문이거든. 자, 바로 식을 세우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자? 여러분 지금 A가 온통 많지만 원래 숫자 하듯이 똑같이 하면 됩니다. 즉 이렇게 해서 위에서 구한 위의 점과 기울기로 식의 뼈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뭐 하자? 어쨌든 1,0에서 그었으니까 이 접선도 1,0을 지날까요? 안 지날까요? 그럼 지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위에 식에다가 1,0을 대입해 보시면요. 자, 저는 전개해 볼게요. 자, 1,0을 대입해 보시면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온다?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쌤 2차 방정식이면 혹시 또 이거 A 값 2개 나와요? 여러분 A 값 몇 개 나올까요? 해보시면 또 2개 나오지. 그 말은 정답도 몇 개일까요? 2개가 되겠죠. 자, 그럼 마무리 지을 때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는요. 여기 있는 A 값을 우리가 위에 이미 뼈대를 만들어 놓고 왔잖아.
그냥 요 식에다가 여러분들이 대입하시면 접선의 방정식 두 개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번 대입까지 하는 거는 넘겨드릴게요. 필기해 보세요. 아까 제 필기가 이런 식입니다. 약간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할 때 특히 빠른 시일 내에 세 번째 이용은 좀 몇 번 더 해보셔야 될 거예요. 적어도 이 페이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개인적으로 오늘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요. 또 만약에 여러분들 이것도 가능해. 온라인 수업 장점 10시에 끝나고도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 테니까 혹시 본인이 욕심이 좀 난다, 뭐 지훈이라던가 혹시 욕심이 나는 친구는 한번 질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저희가 학원은 원래 여러분 아시죠? 나라에서 법적으로 10시 이후에 과외 활동이 금지가 돼요. 근데 온라인 수업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끝난 친구는 자, 밑에 있는 문제 124번 한 번 더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혼자 해보세요. 자, 얘는 시간을 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왜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좀 시간이 좀 걸리거든. 자, 2분 10초 드릴게요. 위에 필기는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자, 이게 뭐다? 오늘 마지막 유형이야. 바깥점 유형이라 부를게요. 앞으로 저희끼리 대화할 때 제가 이제 세 가지 유형 중에 뭐냐라 물어보면 뭐 위의 점이요, 기울기요, 바깥점이요,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접선 관련 문제는 셋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야. 믿음을 가지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하시면 별거 아니야. 앞에 두 개는 쉬워요. 확실히 이게 두 번째 수업이 좀 더 낫네요. 오늘 아마 영상은 이 두 번째 걸로 어제 거도 올리긴 했거든. 근데 아마 이걸로 그냥 교체를 할게요. 이번 시험에 아마 접선 관련 문제가 한두 개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보통 여기 접방까지가 중간고사일 때가 많아. 아마 그래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학교에서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수업했지? 그 특히 안 하고 혹시 수학 원 뒷부분 하셨나요? 그 수학적 귀납법이라던가 안 하고 바로 수학2 넘어오셨죠? 그치? 이게 보통 이제 좀 암묵적인 국룰 같은 건데 그 수학원 뒷부분이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해서 그 오랜만에 증명 관련 내용을 좀 해요. 그러니까 귀납적 정의란 그런 건데 그게 사실은 이제 중요하긴 한데 이제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보통 이제 요 2학년 때는 그 뒷부분 조금 덜 하시고 그냥 이제 수학 2부터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예상 시험 범위는 여기 접방까지입니다. 도함수의 활용 첫 번째까지.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저희 일단 선행은 내 생각에 한 적분의 기본 계산까지는 한번 해드릴게요. 그 정도까지 하면 한 달 전이니까. 혹시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번 중간고사 관련 뭐 추가된 소식 같은 건 없지? 제가 알면 좋은 소식. 혹시 안 하고 반올고 뭐 소식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반올고는? 없어요? 오케이. 혹시 나오면 저한테 제일 빠르게 알려주세요. 자, 시작할게요. 자, 이번에도 뭐다 여러분들 점 나왔다고 들뜨지 말고 위에를 잘 읽어보든 대입을 해보든 이게 위의 점인지 바깥점인지 꼭 알아오세요. 자, 이번 문제는 바깥점 유형입니다. 자, 이럴 때는 자 크게 첫 번째 먼저 위의 점을 먼저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위의 점은 문자 하나 빌려와서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왜 위의 점을 표현하냐면 그래야지 접선의 기울기를 뭘로
도함수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요게 x에다가 a를 대입해 보시면요. 자, 이렇게 나오고요. 세 번째, 위에 점 알고 기울기 알면 일단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처음에 이제 좀 여러분들이 그 점 알고 기울기 할 때 이렇게 바로 가는 거를 좀 해보라고 했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여기다가 네 번째 뭐 하자? 네 번째 위에 있는 바깥점을 대입합니다. y 자리에 2. 자, 분배할게요. y 자리에 2. 그리고 x 자리에 1.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혹시 풀어본 치고 a 값 뭐 나왔어요? 좀 도와주실래요? 아마 얘도 a가 2개 나왔을 것 같은데. 그치? 혹시 풀어본 치고 뭐뭐 나왔어요? 0과 2.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다? 한 번은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정답은요. 이 0과 1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아마 정답이 2개가 나오는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럼 쌤 얘는 왜 2개가 가능해요? 자, 이것도 사실은 상황인지라 정답이 2개 이상이 가능해.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이번 문제는 위로 블록 2차 함수고 바깥에서 그은 거잖아. 여러분들 바깥에서 이 점에서 긋는 상상을 해봐. 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도 그을 수 있지만 여러분 물론 지금 제 그림이 이상해요. 근데 약간 요런 느낌으로 진짜 이상하다. 그러니까 긋는 게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긋는 것도. 그래서 총 정리하자면 오늘 배운 첫 번째 유형 위의 점 유형만 한 개 존재하고요. 보통 기울기라던가 바깥점은 2개 이상일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가끔은 뭐 기울기라던가 바깥점 유형 중에도 하나짜리도 있어요. 근데 2개 이상이 나와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어쨌든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자, 저희 베이직생 가볼게요. 자, 이제 넘어가서 아까 이어서 몇 가지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죠? 자, 유형 41번이 뭐다? 자, 유형 41번이 세 번째 유형 바깥점 유형입니다. 근데 책에 보시면 보통 바깥점이란 말은 제가 쓰는 말이고요. 보통 책에서는 곡선 밖에 한 점 뭐 이렇게 씁니다. 어쨌든 이제 밑에 문제 보시면 똑같아요. 즉 여러분들이 숙제할 때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위에 보면 이게 뭔지 써있지만 그냥 문제만 보고 내가 판단이 돼야 돼. 이게 위의 점인지 기울기인지 바깥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장 가시면요. 이제 19번 문제. 얘는 안 풀 겁니다. 간단하게 스토리만 정리해 드릴게요. 자, 19번 문제는 자, 한번 일단 읽어 보실래요? 그리고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얘는 무슨 유형일까요? 이제 따로 설명이 안 나오거든. 여러분들이 문제만 읽고 판단해야 돼. 자, 그리고 이번 문제는요. 이 접선은 오늘 배운 것 중에 몇 번째 유형일까요? 혹은 무슨 유형일까요? 자, 여기 써 있죠. 위의 점. 자, 위의 점 유형입니다. 그리고 위의 점 유형은 알다시피 굉장히 이지예요. 그냥 미분한 다음에 대입하면 기울기를 주고 바로 식 쓰면 되겠지. 즉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접선의 방정식을 말로 한 김에 해볼까요? 미분한 다음에 대입해 보시면 기울기가 바로 나오죠.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요거 2개 가지고 식을 만들 수가 있죠. 식을 바로 메이킹해 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요.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굉장히 핫했던 문제예요. 어떤 문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다음 묻는 게 뭐야? 보통 이제 숙제에 보시면 접선까지 끊고 접선 먼저 구해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항상 시키는 게 있어요. 그 시키는 걸 하면 되는데 자, 이번 문제는 뭐다? 여러분들이 예로부터 이제 접선 관련 문제 중에서 자, 한번 간단하게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접선이 아마 약간 요런 그림일 거야. 얘랑 누구랑 X축과 누구랑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보이세요? 여기 요 넓이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뭘까요? 소위 그 절편이란 걸 구하면 되겠지. X절편, Y절편 구해와서 푸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돼? 그래서 얘는 넓이 관련 문제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밑에 여러분들 20번, 21번은 느낌 오겠지만 20번은 두 번째 유형 기울기 관련 유형이고요. 21번은 세 번째 유형 바깥에서 그었다. 보통 이 그었다라는 말이 나오면 약간 세 번째 유형 바깥점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43번까지는 할게요.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여러분들 아마 처음이라 조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실까봐 제가 주도화에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집이시구나. 집이시니까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이시네요. 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 문제 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저희가 푼 접선 문제는 보통 식이 나오긴 나오는데 식이 몇 개 나와 얘들아. 보통 식이 하나 나왔잖아. 왜요? 사실 뭐 식 하나만 있으면 접할 수 있잖아.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 문제는 함수가 2개 있네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 밑에 그림 그려보세요. 그럼 제가 오늘 서두에 말했지만 접선 관련 유형들은 그림을 간단히 그릴 줄 알면 상황이 보여. 아, 이런 상황이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이 빨간 색깔은 3차 함수인데 그냥 대충 그려. 여러분 어차피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야 사실은. 내가 느낌만 보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해요. 3차 함수 모양들은. 자, 이런 F라는 함수랑 자 하나가 더 있지. 오른쪽에 보시면 G라는 함수가 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약간 이런 상황이야 지금 상황이. 그리고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 뭐가 존재해요? 어떤 점이 하나 있지. 공통인 점. 그치? 요 검정 색깔 점이 여기 x는 a라는 점이 지금 여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 재밌는 게 여러분 뒤에 읽어보시면요 어떤 표현이 나와요? 공통인 접선. 보통은 공통접선이라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 느낌아? 어떤 상황이다?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이 얘들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요. 이 상황이 재밌는 게 이 주황 색깔 접선은 파란 색깔한테도 접선이고 누구한테도 빨간 색깔한테도 접선이에요. 이런 걸 저희가 앞으로 공통접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통접선이란 말 나오면 아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그림으로 좀 이해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공통접선을 이해했다면 사실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 건데 보통 이런 공통접선 관련 문제는 식을 2개를 줍니다. 첫 번째 애들 혹시 어떤 식인지 아시겠어요? 사실 22번은 첫 문제라 1번, 2번, 3번이 도와주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도움 받지 않고도 사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물어볼게. 얘들아 지금 요 검정 색깔 점은요 파란 색깔 위에도 있고 빨간 색깔 위에도 있나요? 여러분들 여기 10시인데 곧 끝낼게요. 요거까지만 할게. 둘 다 위에 있지. 그 말은 뭐야? 이 A라는 점을 F에 넣어도 G에 넣어도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아, 여러분 같아야겠죠 이거. 다르면 안 되지. 같은 점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요 방정식을 풀어서 실제로 이거를 만족하는 A 값도 구해 오셔야겠죠. 자, 저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 해설지에 있는 A 값을 좀 스포를 할게요. 마무리 짓는 것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얘는 3차 방정식이야. 여러분들이 조립제법으로 풀어보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이 정답을 써드리지만 혼자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그런데 자 이 공통접선 문제는 항상 2개의 식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식은 여러분들 자 어쨌든 공통접선이지. 그리고 이 A라는 점은 위의 점이잖아. 그럼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유형이 됩니다. 위의 점일 때는 도함수에다가 대입하면 뭐를 줘요? 기울기를 주는데 F에다가 대입하나 G에다가 대입하나 같아야 될까 달라야 될까 여러분들?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이 말 좀 동의하세요? 왜 같아야 될까요? 왜 여러분 같아야 될까? 공통접선이라며. 저 공통이란 말 때문에 같아야 돼요. 저 주황 색깔은 파란 색깔한테도 접선이니까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 저기서 구한 거랑 빨간 색깔 구한 거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식 하나가 도함수에다가 A를 대입해서 식 하나를 더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를 풀어보시면요 또 역시나 A 값이 몇 개 나온다? 아마 2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 봐봐. 지금 요 1번과 2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돼야 돼. 그리고 둘 다 되는 A가 아니라 얼마예요? 문제 보시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정답은 1이다. 자,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이게 여러분들 제가 짧게 소개드렸지만 공통접선이라는 문제가 가끔 나와.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요 그림을 꼭 필기해 두시고 요럴 때를 저희가 공통접선, 이럴 때를 저희가 이 접선을 부를 때 공통접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이기 때문에 가능한 식이 저 1번과 2번인 거야. 즉 어쨌든 A라는 점은 둘 다 위에 있으니까 FA랑 GA랑 같아야겠죠. 그리고 어쨌든 공통접선이니까, 그리고 위의 점이니까 도함수에다가 A를 넣어도 같아야 돼. 기울기가 똑같겠죠. 공통접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을 두 개 뽑는다는 걸 개인적으로, 자, 별표 하나 칠게요. 이런 것들 나오면 사실은 별표 하나 치고 그냥 좀 암기를 합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외우면 돼요. 공통접선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아시겠죠?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소개드리고, 자, 숙제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자, 날선 유형부터. 자, 숙제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오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숙제. 자, 일단 오늘 사실 몇 개 안 배웠어요. 52쪽부터 54쪽까지. 접선의 세 가지 유형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 57쪽 가봐. 그 항상 코알라 페이지가 있는데, 자, 오늘은 몇 개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145번까지. 145번까지. 또 세 가지 유형이 두 개 하나 소개가 되어 있거든.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베이직센 가서, 자, 그럼 베이직센에도 62쪽. 자, 오늘 배운 게 62쪽부터입니다. 자, 62쪽부터 자, 방금 배운 68쪽까지 한번 풀어서, 여러분 토요일 날도 원래 시간에 오전 10시 반에 똑같이 들어와서 수업을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뭐 오늘처럼 한 30분 전에 들어와 있을 거니까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뭐 아까도 여러분 농담반 진담반인데 진짜로 수업 끝나고도 질문할 친구는 질문하셔도 되고요. 오늘 배운 것 중에라도. 그래서 꼭 보시길 바라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드린 그 프린트물도 다음 주 평일 수업 때 검사할 겁니다. 숙제가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푸시라고, 또 오늘 첫날이라 조금만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하셨다면 온라인 수업이지만 한번 잘 참여해봐. 아시겠죠? 자, 혹시 이제 마무리할 거 되면 질문 있을까요? 뭐 오늘 수업이라던가 혹은 뭐 궁금한 점 질문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뭐 수업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물어보세요. 자, 없으시다면, 자, 그럼 제가 채팅창을 링크 안에 띄워놨거든.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뭐가 나오나요? 들어가 보시면 일단 한번 지금 들어가 봐. 나가기 전에 일단 어저께 오류가 나온다는 친구가 있더라고.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다들 설문지 나오시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온라인 수업이 저희 수학이 처음이야. 내일 이제 회의를 통해서 제가 일단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봤고, 여러분들 오늘 해봤잖아. 2시간 반 동안. 설문지가 두 문항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익명이야. 지금 이제 끝낼 건데 바로 끝나자마자 설문을 좀 작성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써주면 잘 써줄수록 저희가 내일 회의 때 선생님들한테 제가 전달할 거거든. 해보니까 뭐 이런 점을 애들이 좋아라 하고 이런 점은 좀 힘들어 하더라.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진솔하게 좀 길게 써주시면 한번 참고해 볼 테니까 한번 설문까지 작성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안 들어가지는 친구 있어요? 그럼 자, 여러분들 어저께 몇몇 친구가 끝끝내 작성을 안 해주더라고. 설문 끝난 친구는 한 명씩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